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약속대로 역사문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 사람들이 그 물건을 뚱시라고 부르는데, 뚱시는 동쪽과 서쪽을 가리키는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뚱시인데, 물건을 방향을 가리키는 뚱시라 그래요. 그럼 여기서 그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봅시다. 왜 그러면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남배 아니고 하필이면 뚱시라고 부르냐? 자, 그 중국 사람들은 물건을 뚱시라고 부르는 유래는 그 두 가지 설이가 있습니다. 두 가지 설인데, 하나는 그 고대 사회에서 중국에서 이제 시장을 안 치는데 주로 동쪽과 서쪽에 앉혔다고 그런다. 위치를. 그래서 동시장, 서시장 이렇게 불렀죠. 그 중국의 역사 자료를 이제 뒤져 보면 그 남시장, 북시장 이렇게 적습니다. 확실히 적어요. 그래서 동시장, 서시장 이거 많습니다. 그래서 동쪽에 가서 물건 사고 뭐 서쪽에 가서 물건 사고 이 둘을 합하면 동서다. 그래서 동쪽과 서쪽의 물건을 상징하는 뜻이다. 여기서 물건을 뚱시라고 불렀다. 이런 설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설은 뭐냐? 중국의 그 오행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오행학설이 있는데, 그 송나라 때, 남송 때 그 유명한 그 학자, 주희라는 학자가 있었어요. 이 사람이 그 유교 그 성리학을 이제 주장한 사람인데, 그 한국의 역사 보면 조선조 500년 동안에 이 주희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시행해 왔죠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국에서도 유명하게 그 잘 알려진 학자예요. 주희라는 학자. 근데 이 남방 사람들이 아니고 전체 중국 사람들 보면 그 남자들도 옛날부터 뭐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뭐 장보러 다녔는가 봐요. 우리 민족은 옛날에 남자들 뭐 장보러 안 가고 있는데, 하여튼 이 주희라는 이 학자가 그 이제 장보러 길거리에 나섰는데 우연하게 이제 제자를 만났답니다. 그래서 제자가 스승님 어디 가십니까? 하니까 이 주희란 스승이 대답하기로 말뚱시취 동서를 사러 가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. 그 이 제자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. 그 왜 물건을 동서라 하냐? 그 다음에 왜 그럼 물건은 남북이 아니고 왜 동서라 하냐? 이렇게 질문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스승이가 즉답을 안 했어요. 무슨 얘기냐면, 유명한 스승들은 제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즉답 안 한다. 직답 안 해요. 즉답과 직답 안 해요. 무슨 얘기냐면, 예를 들어 그 공자님께서 그 쥐이반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, 정방형 한 개 각이 90도라는 걸 알면 나머지 각이 3개를 알 수 있다. 그래 여기서 이게 그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 3가지를 알 수 있다. 그래서 쥐이반산인데, 이 주희란 그 스승도 이제 제자한테 왜 내가 무슨 이렇게 물건을 뚱시라네 이렇게 즉답 안 하고 뭐라 했냐면, 자네 오행학설 알지? 이렇게 되물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자가 당연히 뭐 알죠. 그렇게 대답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주희란 스승이 말하기를 그럼 자네 오행학설을 알고 있으면 이미 답이 나와 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제자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. 오행학설과 이 물건을 뚱시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? 그래서 집에 가서 한참 이렇게 그 생각한 끝에 무릎을 탁 치면 답을 안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. 자, 그 오행이라는 건 그 방향을 5개 방향을 말하는 건데, 이 동쪽, 그 다음에 서쪽, 그 다음에 남쪽, 그 다음에 북쪽, 이 가운데 합해서 5가지예요. 오행이에요. 그럼 이게 그 오행학설에 따르면 이 동쪽은 목이고, 그 다음에 남쪽은 불이고, 서쪽은 금이고, 북쪽은 물이고, 가운데가 토입니다. 이 가운데 토는 이게 중국 역사 보면 그 중국의 황하의 영향 때문에 그 중원이 그 토지 색깔이 그 누른색이죠. 황색이에요. 그래서 중국의 그 황제들의 그 권룡포가 다 노란색이에요. 빨간색이 아니에요. 노란색이에요. 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에요. 이 중앙이라는 건 뭐냐? 이 4가지 방향을 사방을 지배하는 중심이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황제 그 권룡포가 노란색인 거예요.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상식을 알면 재밌고,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 동쪽인 목이고 서쪽인 금이고 남쪽은 꿀이고 무슨 북쪽은 물이고 뭐 가운데는 토, 이게 또 그 물건을 사는데 그 동서가 무슨 관련이 있냐? 자, 그 재밌는 건 뭐냐면, 남방 사람들이
그 일상생활에 무슨 물건을 담고 다니고 무슨 지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뭐 이런 그 도구가 거의 다 뭐야? 대나무를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남방 사람들이 그 대나무 바구니를 많이 사용하죠. 그럼 이 대나무 바구니 특징 뭐냐? 그 틈새가 있죠. 그 물이 새고 뭐 이런 건데. 자, 그러면 이 주이라는 스승이 주장은 이거예요. 대바구니, 그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만약에 남쪽인 이 불을 담았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타버리겠죠. 그 다음에 북쪽인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되냐? 물이 새버리겠죠. 그러니까 이 남쪽의 불하고 북쪽의 물은 담을 수 없다. 이와 반대로 동쪽의 나무와 서쪽을 상징하는 금을 담으면 담을 수 있다. 그래서 이것이 그 물건이다. 그래서 이 뚱시, 예? 여기서 이제 유래됐다는 거예요. 재밌죠? 그 후로부터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그 뚱시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. 자, 다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주장은, 첫 번째 설은 뭐냐? 고대사회에서 중국에서 동쪽에다 시장 안 치고 서쪽에다 시장 안 쳤다. 그래서 물건 사려면 동쪽과 서쪽 가야 된다. 그래서 물건을 이제 그 상징하는 동쪽, 서쪽, 그래 합해서 물건을 뚱시한다. 이게 하나의 설이고, 두 번째 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주희라는 어떤 학자한테서 그 오양학설에 의해서 이 뚱시란 말이 유래됐다. 그래서 이 그 물건이라는 건 그 욕하는 말에도 사용되죠. 물건 짝이 어쩌고.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도 사람을 욕할 때 무슨 노뚱시 뭐 이렇게 욕하고 처우뚱시 뭐 이렇게 그 욕하죠.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중국 사람들이 그 물건을 뚱시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두 가지 설에서 유래됐다. 그런데 저는 그 첫 번째 설보다 두 번째 설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. 근데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.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여기서 그 말씀 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종종 이 역사 이야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. 앞으로 그 역사 문화 이야기를 계속 그 지속적으로 뵙는 걸로 하고, 다음 시간에는 좀 또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탄핵 사태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무슨 뭐 데모에 뭐 참석하네 마네 무슨 정치 활동하면 무슨 강제 추방하네 무슨 뭐 이런 이야기들 도는데, 그 뭐 외국인들이 그 한국 정치에 참여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